강의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과제 파일이 누락됐다고? 과제를 올리면 되지. 잠깐만. 지금 과제 4에 정말 과제 파일이 없네. 파일 첨부를 해야 되겠네. 한 줄 알았는데. 확인. 글이도 안 들어가나? 과제. 그래도 아직 안 들어갔네. 그럼 다시 수정을 해야지. 수정. 확인. 미안. 자, 이제 지금 여기 바로 되네. 지금 바로 첨부했어요. 과제를. 첨부한 게 보이나요? 자, 그러면 우리 제가 하다 보니 별걸 다 한 줄 알았다. 자, 그러면 우리 공지를 자연스럽게 그러면 과제 4가 공지가 됐네. 제출일이 큰일 날 뻔했네. 목요일 오후 7시. 근데 우리 중간고사를 곧 보지 않나? 중간고사가 우리 10월 24일 날 보려고 하지 않았나? 맞죠? 중간고사를 이날 보는 거 맞지? 아닌가? 맞지? 그래서 중간고사 전까지 이걸 내는 거는 항상 중간고사 시험 근처에서 숙제 제출이랑 이게 굉장히 안 좋은데, 이거 하면, 왜냐하면 시험 범위는 내가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오늘 배운 데까지.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 삼아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하면 되고, 그러면 되지. 오케이. 그래서 시험 보는 거는 내가 다음 주에 다시 공고를 할 테고, 강의실을 2개를 정했는데 어느 학생이 어느 강의실에서 시험을 볼지를 조교가 시험 보기 전 다음 주 강의가 없냐고. 다음 주 강의가 왜 없을까? 있지. 왜 없어? 우리 온라인 강의의 좋은 점은 시험 기간이라고 해서 시험을 안 보는, 강의를 안 하는 건 아니지. 강의를 계속 해봅시다. 하다가 지치면 혹은 학생들이 시험 공부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하면 하지만 일단 다음 주 화요일은 강의를 하는 걸로 생각해 봅시다. 다른 질문? 다른 질문이 없으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이게 뭐더라? 일정한 유니폼한 마그네틱 필드가 있는 경우, 하이드로젠 애톰이 아니라, 우리 마그네틱 벡터 포텐셜을 마이너스 2분의 1 R 크로스 B로 놓으면 해밀턴이 아니에요. A 제곱에 비례하는 거. A에 비례하는 거. 일반적으로 하이드로젠 애톰인 경우 이게 훨씬 더 작지만, 지금 우리 이런 특별한 경우, 굉장히 큰 경우를 보면, 우리 요거는
2차원의 하모닉 오실레이터에 이게 퍼터베이션으로 들어간 걸로. 이제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퍼터베이션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걸 란다우 레벨이라는 걸 풀 때는 이거를 익젝트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익젝트하게 푸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 앞에 있는 먼저 그럼 요거를 요거에 Z 컴파운드 있지만 Z 컴파운드는 Z 컴파운드 카이네틱 에너지를 쓰면 되니까 우리 요거에 2D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보면 해밀토니아는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경우를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1학기에 배운 것처럼 어나일레이션과 크리에이션 오퍼레이터를 써서 위에 있는 어나일레이션 오퍼레이터는 어떻게 쓰냐면 M 오메가 H 바 M 오메가 AY는 H 바 Y 다음과 같이 놓으면 이게 어떤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만족하냐면 X 대거는 1 AY 대거는 1 나머지는 다른 커뮤테이터는 전부 특별히 이것도 0이죠. 이걸로 쓰면 해밀토니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위 넘버 오퍼레이터 1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근데 우리가 먼저 이 해밀토니안을 보면 X, Y 방향에 전부 다 똑같기 때문에 소위 아이소트로픽한 오실레이터죠. 아이소트로픽한 오실레이터면 우리가 좌표축을 X, Y 축으로 잡는 게 아니라 뭐지? 적당히 로테이션, Z축을 중심으로 로테이션을 한 거에 대해서도 인베리언트 하죠. 그렇죠? 위에 있는 D 방향으로의 로테이션에 대해서 인베리언트 하니까 위에 있는 해밀토니안은 다음과 같이 로테이션을 시켜. 예를 들어서 B1 B2는 다음과 같이 쓰면 우리 아까 썼던 AX 대거 AX AY 대거 AY는 물론 AX AY를 B1 B2로 쓰려면은 우리 요거 A1 AX AY 대신에 요거 AX는 B1 B2로 쓰면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 세타로 바꿔 쓰면 되는 거죠. 그 로테이션 우리 그걸 쓰면 되니까 뭐냐면 그 AX는 B1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B2 사인 세타 이거야. 그죠? AX는 그냥 요거 쓰면 되죠.
AY는 이걸 그대로 쓰는데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 그걸 쓰니까 B1 사인 세타, B2 코사인 세타의 대거, B1 사인 세타, B2 코사인 세타. 이거를 다 무식하게 전개할 수 있지만 우리 보면 되죠. 먼저 B1 대거 B1은 코사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세타야. B1 대거 B1. B2 대거 B2는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B1 대거 B2는 코사인 테타, 마이너스 사인 테타, 플러스 사인 테타, 코사인 캔슬이 되죠. B2 대거 B1은 B1은 마이너스 사인 테타, 코사인 테타, 플러스 코사인 테타. 요거예요. 다음과 같은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커뮤테이션 릴레이션. 물론 B1, B1 대거는 어떻게 쓸 수 있나? 쓰면 되지 뭐. 하면 요거는 첫 번째 턴거 요 AX와 AX 대거의 커뮤테이터만 이 일이고 코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AY와 AY 대거 해당되는 건 사인 제곱 세타. 이게 1이죠. 마찬가지로 하면 B2 대거도 1이고 B1, B2 대거는 여러분들이 계산해보면 커뮤트하는 걸로. 다시 말하면 BI, BJ 대거는 델타 IJ.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로테이션에 대해서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좀 더 나가면 우리가 양자역학은 뭐 슈레딩거 이퀘이션이나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보면 우리가 컴플렉스 넘버를 집어넣었죠. 우리가 이렇게 오소고널한 로테이션보다 조금 더 제너럴한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시미트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로테이션이 아니라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다시 말하면 아까 말한 거를 좀 더 일반적으로 하면 U11, U12 아까 우리가 Z축 방향으로 로테이션을 시킨 건 U11이 코사인 테타 어떻게 되는 거야? 사인 테타, 마이너스 사인 테타, 코사인. 이건 리얼 오소고널 트랜스포메이션이고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 그거의 सब셋이죠. 이렇게 바꿔 넣어도 해밀턴이는 유니터리티 때문에 이게 트랜스포즈가 아니라 대거기 때문에 우리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역시 이 경우에도 BI, BJ는 0, BI 대거, BJ도 대거도 0. 쉽게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BI, BJ 대거는 한 개만 예를 들어보면 이거는 역시 아인슈타인 서메이션 컨벤션, 아인슈타인 서메이션 컨벤션 단계 좀 이상하지만 IK, AK. 뒤에 있는 거는 AL 대거 ULJ의
트랜스포즈. 이거니까 이거는 요거를 쓰면 델타 KL UIK UJL 스타 KL이 같으면 이게 바로 뭐냐면 델타 IG. 다음과 같은 유니테리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형태를 만족할 수 있다. 이걸 왜 썼냐? 해밀턴이안은 이렇게 주어지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다음과 같은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 중에서 우리 어떤 걸 쓰냐면 다음과 같은 유니터리, 이 앞에 있는 개수를 보면 개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형태로 쓰면 이게 유니터리 매트릭스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테고, 다음과 같은 걸 쓰자. 다음과 같은 걸 쓰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전자계학 시간에 배웠던 걸 기억해 보면, 야, 작년에 전자계학을 내가 강의했다고 전자계학의 기억을 돌이켜보면이라는 말을 아주 밥 먹듯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들을 때마다 불안하죠. 이게 예를 들어서 나오는 게 하모닉 오실레 나오는 걸 우리가 포톤이라고 생각해보면, 포톤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성립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게 어나일레이션 되는 거지만 이게 x와 y에 그냥 x만 있으면 우리가 x 방향의 포톤의 어나일레이션, y 방향의 포톤의 어나일레이션, 두 개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 이렇게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하는 걸 우리가 서큘러 폴러리제이션이라고 하죠. 우리가 다음과 같은 데피니션을 서큘러 폴러리제이션에 대한 크리에이 어나일레이션 오퍼레이터에 대한 정의라고 해요. 레프트 라이트는 여러분들이 이제 정의하기 나름인데, 이렇게 쓰면 뭐가 좋냐? 이렇게 쓰면 재미있게도 지금 우리가 썼던 해밀토니안 뿐만 아니라 이 퍼터베이션도 동시에 다이아고널라이즈 할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어떤 의미는 이게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이고 이게 뭐죠? 퍼터베이션이면 이게 디제너러스가 있는 곳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디제너러스가 있을 때 소위 non degenerate perturbation 쓸 때는 simultaneously diagonalize 할 수 있는 베이시스를 고르는데 그 베이시스가 이거 LZ는 이렇게 쓰면 당연히 AX는 B1 플러스 B2 AY는 B1 마이너스 B2 다음과 같이 쓰고 LZ는 어떻게 쓰죠? XPY 마이너스 YPX야.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X와 X를 AX와 AX 대거로 표현하고 PY와 Y를 AY와 AY 대거로 표현하고 그거를 B1, B로 표현할 수 있다.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낼 거예요. 그 결과는 H바 B2 대거 B2 B1 대거 B2 B1 다음과 같이 주어져요. 역시 2와 1의 넘버 오퍼레이터로 쓸 수 있죠. 요거는 서큘러 폴러라이즈드의 업인 거에서 다운인 걸 빼는 거예요. 업인 개수에서 다운인 걸 개수를 빼는 거죠. 훨씬 더 아주 인튜브한 결과를 주죠. 근데
이제 다시 돌아가 봐야지. 돌아가서 이제 여기에서 나타나는 돌아가서 본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2D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이렇게 썼어요. 여기 나타나는 이게 뭐야?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오메가가 2분의 1 M2분의 2B 요거면 되죠. 자. 그게 여기 있는 요거랑 똑같네. 근데 이게 뭐죠? EB-ME가 사이클로트론 프리퀀시예요. 그래서 원래 있는 해밀토니안, 이 해밀토니안을 B1, B2로 표현하면 H는 여러분들 다 쓰자. H는 2분의 H바 오메가 C B1 되고 B1 B2 되고 B1 H바 오메가인데 오메가가 2분의 오메가 C니까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도 H바에다가 앞에 있는 게 아까 2분의 오메가 C였죠. 2분의 H바 오메가 C 고 내가 계산을 제대로 했나? 이 오메가 비스에다가 내가 부호를 내가 여기 부호를 잘못 쓴 것 같네. 요게 마이너스인 것 같네. 여러분들이 이거 숙제에서 확인해 봐야 되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내가 부호를 약간 헷갈린 것 같지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B2 대거 B2 잠깐만요. 내가 좀 확인해 볼게요. 계산을 한 게 있으니까. 계산을 한 게 어딨냐. 원다운 레벨. 그래서 보면 LC가 잘못 썼는데 이게 맞네. 아까 게 맞네. 이게 플러스. 쏘리. 그래서 이게 B2인데 B1 대거 B1 H바 오메가 C B1이 없어지고 B1이 없어지고 B2 대거 B2 플러스 1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따라서 에너지 아이겐밸류는 n2 플러스 1. 아까 그 다음에 우리 Z방향의 에너지는 컨티뉴어스하게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다음과 같이 에너지 아이겐밸류, 이게 란다우 레벨이라고 우리가 알려진 거예요. 이거는 디제너러시가 인피니틀리 많죠. 왜냐하면 n1 값은 어떤 값을 가져도 n1이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뭐가? 어디가? 이거 두 개 합하면 개수가 2 아닌가? 요게 2분의 1 소리. 다음과 같이 주어지지. 그래서 디제너러스가 인피니틀리 많은 거죠. 아주 특별한 경우, 우리 뭐냐면 일렉트로마그네틱 인터랙션이 있는 경우 우리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냐? 그 중에 한 예를 하나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이 일렉트로마그네틱 인터랙션이 있는 거를 양자역학에서 해. 우리가 지난번에 슈레딩거 이퀘이션에 나오는 게 일렉트릭 필드나 마그네틱 필드가 아니라 포텐셜이 나오기 때문에, 포텐셜은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아비트러리니스가 있는데, 그러면 슈레딩거 이퀘이션도 아비트러리하냐? 결과를 우리가 내가 얘기한 게 뭐냐면 그걸 하면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웨이브 펑션의 페이스만 달라진다. 절대값을 제곱을 하면 프로바빌리티는 변하지 않는다. 게이지 인베리언스가 양자역학에서는 그렇게 나타난다고 얘기했었죠. 근데 페이스가 렐러티브 페이스가 중요하게 달라지면, 그럼 우리가 물리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한, 의미가 없는 페이스라는 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있다 이거예요. 놀라운 상황이죠. 그게 소위 R라는 봄 이펙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전자, 조금 아까 본 것처럼 charge -2 m2인 전자가 우리가 계속 constant magnetic field 안에 있는 경우를 우리 앞에 계속 생각을 했었죠. 근데 우리 재미있는 사실은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가 0이어도 벡터 포텐셜은 0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벡터 포텐셜이 슈레딩거 이퀘이션 혹은 해밀토니안에 나타나죠. 그래서 엄밀하게는 고전역학에서는 A가 물리적인 의미가 없지만 양자역학에서는 이 자체로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걸 다시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에 관한 걸 다시 간단한 버전으로 다시 설명을 하면, 이거의 제곱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고 하면, 그때 해밀토니안, 아니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다음과 같이 타임 인디펜던트 마그네틱 필드가 컨스탄트면 우리 전부 다 타임 인디펜던트한 벡터 포텐셜로 쓸 수 있으니까 타임 인디펜던트 이퀘이션이에요. 물론 마그네틱 필드가 없으면 혹은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A가 없으면 A가 없는 해밀토니안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다음과 같이 쓰는 거죠. 이거의 우리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은 잘 알아요. 여기 아이겐밸류가 같나요? 두 개가 같다는 우리 이걸 보면 어떻게 되냐면 psi와 psi 제로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지금 타임 인디펜던트한 경우를 보는 거예요. 다음과 같은 관계로 쓰면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쓰면 다시 뒤에다가 다시 쓰면 아까 이거를 여기다가 어플라이 하면 psi 대신에 이걸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첫 번째 미분한 거는 체인 룰을 쓰면 앞에 거 미분한 거.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한 거. 이 A는 뭐 넘버니까 그냥 여기다 이렇게 쓰면 되고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보면 우리 요 텀이 상세 우리 람다를 우리 모르는데 람다를 이렇게 고르면 이게 없어지는 거죠. 이 양이 어떻게 되냐면 to the I 이 람다 마이너스 IH 바 그레디언트 사이즈 다음과 같이 되죠. 한 번 더 어플라이 해도 역시 요금 요게 하나 더 나오는 다음 같은 경우가 되니까 H 사인은 어떻게 되냐면 A가 없는 거 두 번 어플라이 하면 되니까 E to D I E 람다 H0 사이즈로 이건 어떻게 되죠? 요건 어플라이 하면 E 다음과 같은 관계로 했죠. 아이겐밸류는 똑같고 다만 페이스만 다른. 다시 말하면 말로 하면 A가 있는 벡터 포텐셜 A가 있는 솔루션은 A가 없는 솔루션에다가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만 하면 돼. 우리 이 결과는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페이스로 바꿀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근데 이 경우는 언제냐면 언제만 그러냐면 다음과 같은 경우로 쓸 수 있는 경우는 항상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 갔어? 이렇게 골랐잖아. 근데 양변에 컬을 취하면 이거에 컬을 취하면
앞에 있는 거에 컬을 취하면 어떻게 되죠? 그레이디언트의 컬은 아이덴티컬리 0이죠. 어떤 람다에 대해서. 이거에 컬을 취하면 컬 A는 B죠. 이게 언제 그러냐면 B가 0일 때. 왜냐면 B가 이게 바로 람다 소리 람다니까 이게 0. B가 0일 때예요. 가만히 있어보자. 근데 그럼 B가 0이면서 A가 0이 아닐 수가 있나?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이 지난해 전자계약을 배웠을 때는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 솔레노이드의 경우래요. 솔레노이드인 경우는 B가 솔레노이드 안으로 로컬라이즈 되어 있지만 벡터 포텐셜은 바깥에도 있죠. 쿨럼 게이지를 골랐을 때. 그래서 이 경우 B가 0일 때 아까 썼던 이거 솔루션은 포멀하게 이거 양변을 적분을 하면 돼. 어떤 썸 기준점에서부터 R 벡터까지 다음과 같이 쓰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psi R은 exponential 마이너스 I E over H 바 어떤 썸 기준점에서부터 R까지 이렇게 쓸 수 있다. 역시 페이스예요.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게 페이스가 전혀 문제가 절대값의 제곱이 되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언제 그러면 우리가 이런 복잡한 상황을 봐야 되냐? 그게 이제 소위 R은 봄이 처음에 그런 상황을 본 건데 마그네틱 필드가 있어요. 마그네틱 필드가 있는 뮤전을 봅시다. 마그네틱 필드가 0일 때라고만 했는데 우선 마그네틱 필드가 있는 경우로 생각해보면 여기서 기준된 점 R0 벡터에서 R까지 가는데 패스 1 둘러싸는 패스 2 다음과 같이 보면 이렇게 A에서 1으로 가는 거를 빼주면 한 바퀴 도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스톡스 테오렘을 쓰면 이게 뭐죠? 마그네틱 필드고 플럭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마그네틱 경로 1과 경로 2를 가는데 그 사이를 둘러쌌을 때 phi-b가 0이면 페이스 차이가 없죠. 1과 2의 페이스 디퍼런스가 없죠. 그렇지 않다면
경로에 따라 다르죠. 그렇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경우는 뭐냐면 스태틱한 B 필드가 있지만 이 경우 B는 0이지만 A가 0이 아닌 경우, 솔레노이드인 경우를 보겠다는 거예요. 솔레노이드의 경우 우리가 더블 슬릿 익스페리먼트를 한다고 칩시다. 여기서부터 path 1, path 2 이때 여기로 여기로 나온 웨이브 펑션을 psi 1, 여기로 가는 걸 psi 2라고 하면 psi는 psi 1 플러스 psi 2 이거를 리얼 파트와 페이스 파트로 쓸 수 있고 R1과 S1을 각각 리얼이고 또 써서 이거는 커먼 페이스를 끄집어내면 R1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우리가 절대값의 제곱을 하면 또 간 페이스의 차이 때문에 인터피어런스 패턴이 생기죠. 그때 예를 들어서 솔레노이드를 단면을 이렇게 솔레노이드를 다음과 같이 이 경로 끝에다가 놓으면 이 경로 안을 지나가는 마그네틱 플럭스가 역시 0이기 때문에 이 경로 바깥에다가 어디다가 솔레노이드를 집어넣어도 다음과 같은 인터피어런스 패턴은 변화하지 않아요. RF 봄이 물론 사고 실험이에요. 계단캔 익스페리먼트는 머릿속으로 생각. 물론 나중에 실제로 실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얘기한 건 뭐냐면 똑같은 거에서 솔레노이드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이 경우는 psi 어떻게 써야 돼? exponential psi 1 다음과 같이 집어넣어야 되죠. 그때 솔레노이드인 경우 참 솔레노이드는 벡터 포텐셜이 어떻게 되는 거 우리 얘기 안 했지? 앞에서 먼저 그 얘기부터 하면 다음과 같이 솔레노이드 긴데 요 안에 이렇게 유니폼한 B가 있으면 C 방향으로 물론 안에서만 바깥에서는 0이죠. 이렇게 되면 바깥에서 이런 룹을 잡으면 이거는 어디서나 A5가 일정하면 O A5 성분 이게 안에 있는 플럭스 I O 이게 어디냐 이거 안에 있을 때부터 해보자. 첫 번째 O가 A보다 안에 있을 때 여기서는 pi rho squared B 그래서 A5가 2분의 B로 1이 A5이지만 두 번째 R이 로가 클 때도 보면 pi rho A5는 pi A니까 A 제곱 A5는 B pi A 제곱 2파이 위에 있는 게 5B죠. 다음과 같이 이게 물론 쿨럼 게이지를 만족하는 벡터 포텐셜이에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주목할 거는 이 안에는 자기장이 0이지만
이 바깥에는 자기장이 0인데도 벡터 포텐셜은 0이 아니죠. 이게 사실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토폴로지가 다르다고 얘기하죠. 뭐냐면 솔레노이드의 코일에 의해서 요 안의 공간과 바깥의 공간이 서로 분리가 돼 있어. 분리가 돼 있을 때 우리가 컴플렉스 베리어블을 할 때 폴 주위를 도는 컨터 인테그럴이랑 폴 주위를 돌지 않는 컨터 인테그럴은 폴만큼 차이가 있어. 싱귤러리티만큼.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공간이 분리되어 있을 때 요 안에 자기장이 있으면 이게 마치 컴플렉스 베리어블에서 무슨 폴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그러니까 그 효과를 안다는 거죠. 다음과 같이. 이게 바로 솔레노이드인 경우가 지금 말한 것처럼 이 바깥에서는 마그네틱 필드는 0이지만 벡터 포텐셜은 0. 물론 여기서 컬을 취하면 마그네틱 필드 바깥에서는 0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경우를 이제 우리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역시 똑같은 걸 끄집어내면 R1, R2 하고 뭐가 더 있나? 이렇게 거꾸로 2니까 도는 거니까 마이너스 I, E, Y, E 다음과 같은 차이가 생기죠. 따라서 이 안에 솔레노이드를 넣으면 인터피어런스 패턴이 바뀌어요. 그게 렐러티브 페이스만에 있는 거에서 이만큼 바뀌죠.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다만 공간의 구조가 이렇게 디스커넥티드 리전이 있을 때만 생기. 그래서 뭐냐면 양자역학에서 우리가 흔히 페이스로만 주어지면 절대값의 제곱을 하면 프로바빌리티에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이 경우는 그 페이스를 둘로 나누어서 렐러티브 페이스가 중요하도록 만들었어. 그럼 인터피어런스 패턴이 나타나면서 이 A에 대한 효과, 벡터 포텐셜의 효과가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양자역학에서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자, 그렇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언뜻 물어봤더니 그 슈레딩거 픽처, 하이젠버그 픽처 이런 거를 안 배웠다고 들었는데 그런가? 안 배웠나? 네라는 건 배웠다는 거야, 안 배웠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 그거에 대해서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 테오리를 보면 우리 그거를 먼저 잠깐 얘기하고 우리 갈 경로가 지금 많죠. 우리는 결국 뭘로 돌아갈 거냐면 일렉트로마그네틱 인터랙션에 의해서 수소 원자에서 가능한 트랜지션, 어떤 게 일어나는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거를 좀 소위 양자역학에서 레프레젠테이션, 그 다음에 시미트리, 소위 말하는 이그나이 카리티스 셀렉션 룰에 대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 시리로 돌아가는 아주 긴 디투어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뭐 나름대로 일관성이 있는 강의니까. 그래서 우리 먼저 레프레젠테이션을 봅시다.
representation이라는 게 뭐냐? 뭐 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representation이라는 건 뭐냐면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time evolution, 슈레딩거 이퀘이션, 이거에 의한 time evolution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어떻게 represent 할 거냐 하는 거를 볼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게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푸는 거, 슈레딩거 representation. 어떻게 풀죠? IH바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이거야. 웨이브 펑션이 타임 디펜던트 하죠. 시간에 대한 변화를 웨이브 펑션에 대한 시간의 변화로 기술하는 거예요. 그게 슈레딩거 레프레젠테이션.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지. 그럼 이럴 경우에 우리 어떤 오퍼레이터에 대한 시간 t에서의 expectation value는 이거 어떻게 정의하죠? 다음과 같이 정의하죠. 그래서 이 경우는 오퍼레이터 A가 시간에 explicit하게 우리 explicit dependence가 없는 경우라고 해요. 시간에 대한 dependence가 없는 경우, 이 안에 t라는 게 전혀 안 나타나는 경우, 이거 expectation value는 시간에 의존하는데 그 시간의 의존성은 전부 다 wave function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wave function에서 나올 때 그 시간에 대한 기대값에 대한 시간에 대한 변화는 어떻게 하지? 요거에 대한 허미션 컨주겟을 취하면 역시 다음과 같이 쓰죠. 자, 우리 이걸 쓰면 한쪽 다른 쪽 이게 미분을 요거도 미분하고 요거 미분하는 거, 요거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부호가 붙으니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어떻게 쓰죠? 요거에 미분을 하면 그중에서 요거에 미분한 거는 IH바 디프사 IH 1 over IH바 분의 H니까 AH가 붙는 거죠. 이건 거꾸로 돼서 부호가 반대가 되고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그래서 요거 이게 뭐냐면 A와 H의 커뮤터에 대한 시간에 대한 다음과 같이 써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변화가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솔루션인 웨이브 펑션의 시간에 따라서 변화한다고 하면 물론 여기에 이 안에 explicit dependence가 있으면 그 explicit dependence에 대한 다시 말하면 이것도 있어야 되죠. 우리 시간에 대한 A가 explicit dependence 없다고 하는 간단한 경우 다음과 같이 써요. 이건 오퍼레이터에 대한 이볼루션이 아니라 오퍼레이터의 기대값에 대한 시간에 대한 변화죠. 그래서 만약에 A와 H가 커뮤트하면 이게 0이죠. 보존되는 양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양자역학에서는 어떤 오퍼레이터가 해밀턴 양과 커뮤트하면 그 양은 보존된다. 이게 0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퍼레이터는 고정시키고 물론 오퍼레이터가 T의 explicit dependence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에 대한 이볼루션을 볼 때는 오퍼레이터는 고정을 시키고 모든 타임 이볼루션은 웨이브 펑션을 시간에 대해서 이볼브 하는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웨이브 펑션은 probability, amplitude의 의미를 가지니까 절대값의 제곱이
크기가 그걸 적분했을 때 변하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웨이브 펑션은 어떤 게 이볼브 하는 게 뭐냐면 막 변하지만 절대값의 제곱의 크기를 적분한 게 변하지 않아요.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쓸 수 있다. 적당한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 어떤 푸사이 t 프라임에서 푸사이 t까지,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라고요. 유니터리 하죠. 물론 우리가 특별한 경우로 에너지가 보존되는 해밀토니안이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해밀토니안이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그 T라는 이볼루션 오퍼레이터는 여기서 이거 적분해서 바로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얻을 수 있죠? 다음과 같이. 물론 이거 다음과 같이 쓰고, 이거는 뭐냐면 컨디션이 T 프라임이 T가 됐을 때 1이 되도록 만든 거죠. 당연하죠. 이런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의 성질은 다음과 같은 성질이 있어요. T 프라임에서 T 더블 프라임을 T 더블 프라임에서 T로 이볼브 하는 거를 연속으로 하면 그게 바로 T 프라임에서 T로 이볼브 하는 거랑 같다. 그걸 쉽게 증명할 수 있어요. 뭐냐면 푸사이 T는 T 이거고, 이거는 이거죠. 푸사이 T 더블 프라임은 역시 이걸 쓰면 이걸 여기다 집어넣고서 양변이 전부 다 푸사이 T 프라임 앞에 붙어 있는 거니까 이무의 푸사이 T 프라임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이게 성립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웨이브 펑션에 대한 이볼루션을 보는 것도 있지만, 그거를 보려면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를, 그러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푸는 게 아니라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에 대한 이퀘이션 오브 모션. 없어야 되지만 다음과 같이 일이 되는 다음 같은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를 쓸 수 있다. 이거 잘못 썼네.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가 T와 T 프라임의 함수이지만 T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이랑 똑같은 이니셜 컨디션은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다음 같은 게 슈레딩거 팩처예요. 여러분들이 여태 많이 봤다. 이거랑 동등한 표현이 있는데, 하이젠버그 픽처는 우리 웨이브 펑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을 해도 피직스가 변하지 않죠.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요. 피직스가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이 시스템의 다음과 같은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 어떤 유니터리 트랜스포머를 할 거냐?
이거는 시간의 순서를 거꾸로 한 거랑 같아요.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니까. 그러면 웨이브 펑션은 다음과 같은 유니터리 트랜스폼한 웨이브 펑션 이거를 어플라이 하려면 FSIT에다가 FSIT는 뭐죠? 이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죠. 다음과 같은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웨이브 펑션은 t equal 0의 웨이브 펑션으로 픽스가 돼요. 웨이브 펑션이 안 변해. 웨이브 펑션 처음에 정한 걸로 그냥 놔둬요. 오퍼레이터는 우리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은 오퍼레이터도 바꿔야죠. D 대거 D0 다음과 같이 바꿔야 되죠. 왜 이렇게 바꾸냐면 우리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psi A, psi가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인베리언트 하도록 psi를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A도 적당한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에서 그 결과가 똑같도록 그렇게 하려면 웨이브 펑션을 다음과 같은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오퍼레이터도 반드시 다음과 같은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오퍼레이터 A가 오리지널 오퍼레이터는 시간에 대한 의존성이 없지만 다음과 같은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 양은 타임 디펜던트해지죠. 그렇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어떤 오퍼레이터의 expectation value를 계산하는데 슈레딩거 픽처에서 계산한 거랑 하이젠버그 픽처에서 계산한 건 그걸 각각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 이 값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데 슈레딩거 픽처에서는 오퍼레이터가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아도 웨이브 펑션이 시간에 대해서 변하기 때문에 이 양이 시간에 대한 변화가 있는 거고 그걸 적당히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psi는 이제 t equal 0에서의 웨이브 펑션으로 픽스를 했어. 모든 디펜던스는 A 바에서 나오는 거야. 이게 슈레딩거, 이게 하이젠버그 픽처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좌표계에서 로테이션을 하는데 첫 번째 거는 슈레딩거 픽처는 벡터 A가 있는데 벡터 A는 가만히 있고 XY 좌표축을 시간에 따라서 변하게 만든다 이거야. 그럼 A는 가만히 우리가 보는 관측에서 A는 가만히 있는데 이 움직이고 있는 좌표축에서 보면 A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죠. A의 각각의 성분이나 기대값은 혹은 이게 회전인 경우죠. 회전인 경우에 다음과 같이 변하죠. 그렇게 기술할 수 있죠. 반대로 하이젠버그 픽처라는 거는 웨이브 펑션을 마치 베이스 실버 스페이스에서 벡터니까 벡터의 베이시스를 보면 벡터의 베이시스를 픽스하고 언제로? 적당한 시간 equal 0인 걸 픽스를 하고 대신 A를 아까 좌표축을 돌린 거에 반대 방향으로 같이 여러분들이 로테이션을 할 때 벡터를 바꾸는 액티브 로테이션 혹은 좌표축을 바꾸는 패시브 로테이션 그 두 개의 관계랑 아주 비슷하죠. 그래서 우린 다음과 같이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볼루션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앞에는 슈레딩거 픽처에서의 이볼루션은 타임 이볼루션이나
웨이브 펑션에 대한 시간의 변화를 봤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웨이브 펑션이 이제 더 이상 변하지 않아. 이 경우 슈레딩거 픽처에서 변하는 건 뭐가 변하죠? 오퍼레이터가 변해요. 그 오퍼레이터에 대한 시간에 대한 변화로 이 시스템의 다이내믹스를 기술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쉽게 데피니션을 그대로 쓰면 이건 여러분들 요거 집어넣어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체인 룰을 쓰면 아까 우리 t에 대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만족한 걸 집어넣으면 해밀턴이 나오고 다음 것 같이 이렇게 나오는 건 왜 커뮤테이터가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보면 유도할 수 있을 테고, 이거는 또 가운데다가 t 대거를 집어넣으면 각각이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오퍼레이터에 대한 이퀘이션 오브 모션으로 주어져요. 오퍼레이터에 대한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 뭘로? 시간에 대한 미분은 유니터리 트랜스폼을 한 오퍼레이터 A바와 역시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해밀토니안과의 커뮤테이터로 주어진다. 똑같은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이건 나중에 소위 여러분들 지금은 안 배우겠지만 대학원에 가거나 혹은 때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의 퀀타이제이션 혹은 세컨드 퀀타이제이션 할 때는 이 픽처가 아주 유용하게 쓰여요.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H가 인디펜던트 시간에 의존하지 않고, 물론 우리가 에너지가 보존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죠. 얘는 U를 다음과 같이 쓰고, 따라서 U랑 해밀토니안과는 이게 엑스포넨셜로 쓴다는 건 우리 오퍼레이터를 엑스포넨셜로 쓰는 건 항상 파워 시리즈로 정해야죠. H와 똑같은 것과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파워랑 항상 커뮤트를 하죠. 0이야. 그래서 H바는 다음 것도 유니터리처럼 커뮤트 하니까 UU 시간에 대해서 인디펜던트 하면 해밀토니안은 하이젠버그 픽처나 슈레딩거 픽처 똑같아요. 시간에 인디펜던트. 따라서 하이젠버그 픽처에서는 오퍼레이터에 대한 시간에 대한 변화가 0이라는 게 바로 보존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그럼 해밀토니안이 시간에 의존하지 않고 가장 간단한 1차원 포텐셜인 경우, 당연히 시간에 의존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P바 제곱 X바. 이때 이거의 이볼루션을 어떻게 한다고요? 웨이브 펑션을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본다 그랬다.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n분의 P 여러분들 계산해보면, 그 다음에 dPdt는 P와 H의 커뮤테이터 계산해보면 프라임은 X바에 대해서 적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재미있는 사실은 T와 T 프라임이 다르면 일반적으로 이건 0이 아니죠. 이 안에
이걸 t로 이볼루션을 하면 이 안에 p에 대한 컨비네이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조심해야 돼요. 이거 쓸 때는. 이퀄 타임이라는 이퀄 타임이어야만 우리가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쓸 수 있는 거죠. 이걸 조심해야 돼요. 아주 내가 간단하게만 얘기하는 건데, 세 번째로 인터랙션 픽처는 그럼 뭐냐? 그 사이에요. 우리가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을 시어리를 쓸 때 하이어 오더 캘큘레이션을 할 때 이 인터랙션 픽처를 쓰면 좋아요. 다시 말하면 언퍼터 오브 더 밀턴이야. 편의상 시간에 의존하지 않고 퍼터베이션 시간에 의존할 경우 우리 아까 봤던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을 H로 쓰지 않고 H0로 쓴다 이거예요. 두 개가 섞였죠. 하이덴버그 픽처에서 나오는 H 토탈 해밀턴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쓰겠다는 거예요. 옵사이트 바티는 어떻게 되죠? 이거는 시간에 대해서 이볼루션을 하면 제로 혹은 t 프라임 이렇게 쓰면 앞에 있는 요거를 다음과 같이 쓰겠다 이거예요. 여기서 STT 프라임은 우리 요거를 다시 원래대로 돌리려면 이 제로를 갖다가 요거는 어떻게 쓰냐면 psi t 프라임을 요거를 어떻게 쓰나 psi t 프라임을 t 프라임 어떻게 써야 되나 굉장히 헷갈리죠. 내가 쓴 게 뭐냐면 이걸 어떻게 쓰냐면 t0 psi 0로 써도 되고 이 부분을 이거를 t0 이걸 0를 잘못 썼는데 이거를 다시 psi t 프라임으로 쓰려면 psi t 프라임은 t 프라임 0 psi 0니까 이걸 거꾸로 써서 psi 0는 t 대거 t 프라임 0 psi t 프라임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요거를 뭐냐면 푸사이 바 0로 쓰면 이제 푸사이 바 0, 푸사이 바로 쓰면 그래서 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주어진다 이거예요. 복잡하죠. 복잡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내가 이상하게 썼지만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쓴다는 거죠.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쓰고 이제는 생각해야 되는 게 뭐지? 슈레딩거 픽처는 파동함수만 시간에 대한 의존성이 있고 아이젠버그 픽처는
오퍼레이터에만 시간에 대한 의존성이 있죠. 여기서 조금씩 다 있어. 조금씩 다 있다는 게 뭐냐. 우선 파동함수 이렇게 바꾸고, 오퍼레이터도 거기에 해당되는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오퍼레이터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두 개. 두 개의 타임 이볼루션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면, 다음 시간,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요거를 뭐냐면, 퍼터베이션에 대해서 파워 시리즈로 익스펜션을 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온다 이거예요. 우리 요거는 다음 시간에 요 결과를 마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미트리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 끝. 어디 마지막에 요거 가만히 있어 보자. 마지막에 내가 뭘 잘못 썼나? 마지막에 T 프라임이다. 쏘리 생유 마지막에 요게 T 프라임. 뭐 얘기하는 거지? 아니, S는 타임 이볼루션이야. S는 요 앞에 나타나는 요거야.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내가 자세히, 지금은 내가 아주 빨리 얘기하느라고 대충 얘기했는데, 다음 시간에 좀 더 엄밀하게 잘 유도를 해서 우리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처음에 나온 식이 뭔데? 이거? 자기장만 있는 경우를 생각했어. 스트롱 마그네틱 필드가 있는 경우. 앞에서 얘기했잖아. 하이드로젠 애텀이 아니라 그냥 스트롱 마그네틱 필드가 있는 경우라고 얘기했죠. 외우기는 어렵지 않나? 어떻게 다 외워? 나도 못 외우는데. 필요하면 내가 써줄게. 자, 그러면 대충 다 얘기가 된 것 같으니 우리 이제 그러면 촬영을 중지.